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청구된 3명 중 2명이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 이유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픽을 통해 저희가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경찰 내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0년 2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를 이모 씨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이 씨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맡겼다고 한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자, 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진행 중인 상황인데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이용구 변호사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방금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그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도이치모터스에서 이제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수사기관 보고 있고 예. 그러한 주가 조작의 실행 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지목된 사람이 바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이모 씨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모 씨에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시세 조종을 하려면 결국은 그 증권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그런 시세 조정에 그 사용된 그 증권 계좌의 주인이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하는 것은 그 김건희 씨가 결국 시세 조종에 쓰일 계좌, 그러한 돈을 이 씨에게 제공해주고 예. 이 씨가 실제로 그 소위 말하는 시세 조종에서 선수라고 하거든요. 예. 시세 조종의 실행 행위, 돈을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네네. 해서 이제 시세 조종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실제로 시세 조종을 실행한 사람에게 돈을 제공한 사람이 김건희 씨고 이걸 실행한 사람이 이모 씨니까 예. 일단은 그 실행 행위를 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수사기관 입장인 거고 그 지난달에 실제로 이제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이 됐어요. 그때는 법원에서 이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보았었던 것인데 네.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예. 이 정도 시세 조종 혐의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네. 대체로 다 구속 수사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검찰에서는 그런 점 주장할 것 같아요. 이거 이 정도 그 시세 조정 사건이고 이 정도 규모면 예. 이것은 나중에 그 범죄 혐의가 최종적으로 증명되면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 재판하면 도주한다. 예. 증거 인멸 우려보다는 아무래도 도주의 염려가 크다.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오늘 좀 그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왔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또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인물을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왼쪽 인물은 오늘 영장 심사에는 주가 조작 관련자인 또 다른 이모 씨 한 명만 출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김모 씨. 법원에 기일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서 출석하지 않았고요. 화면 중간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이모 씨인데요. 김건희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이모 씨는 현재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구속영장을 이모 씨에 대해서 검찰에 청구를 하긴 했습니다만 법원이 지난달에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하니까 출석하지 않아서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검찰이 3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3명이 사실은 주가 조작에 같이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하는 데 있어서 소위 이제 선수라고 아까 이용규 변호사가 표현하셨는데 선수로 이었던 이모 씨라는 분, 지난번에 기각된 분, 예.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역할을 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주가 조작이 증명된다고 한다고 하면 3명 다 사실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할 때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이모 씨와 김모 씨도 함께 일을 했을 가능성을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3명을 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고 예. 이제 본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일정 부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던 이유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어요. 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했을 가능성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고 보완 수사를 한 걸 기반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연락 두절이라는 방법으로 본인이 피한 걸로 보여져요. 받지 않고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 세 사람이 함께 공모했을 가능성, 그 공모의 내용이 결국은 좀 더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예.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일단 그러면? 법원이 아마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출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법원 예. 입장에서는 물론 뭐 본인이 출석 안 하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한 거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죠, 예컨대.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한 문제이긴 하지만 필요해서 불러야 된다고 생각되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게 되고 예. 검찰 수사관들이 이제 그러면 소재를 파악해서 강제로 데려와서 아마 실제 심사를 받게 될 텐데 그건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현재는 이제 기일 연기 요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법원 입장에서 이분들의 이런 행동은 본인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출석해서 분명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분위기는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이호영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앞서 다 다뤄봤습니다만 한 명은 연락 두절이 된 것이고 한 명은 기일 연기를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아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연락이 두절된 사람과는 달리 예. 지금 이제 김 씨 같은 경우는 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고 예. 그것도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은 법원에서는 받아줍니까? 이제 이렇게 변호인까지 선임을 해서 기일 연기 신청했다라는 거는 예. 본인에게 어떤 그런 우리 헌법상 보장된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예. 방어권을 행사할 그런 권리를 이제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인 것이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서 그 기일에서 다시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그런 피의자 쪽의 입장을 들어본 이후에 예.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짚어주실 때 이제 이 정도 규모라면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 보인다는 전망을 주셨잖아요. 네. 전망을 좀 해주신 아까 이제 최진봉 교수께서는 구속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좀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항상 이런 전망을 하면 틀리는 좀 우려가 있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런 이제 그런 시세 조정 보통 예전에 이제 남부지검에서 많이 했었고 저도 변호인으로 많이 가보면 예. 대체로 수사 단계에서는 다 구속되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어떤 범죄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일부 보석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제 왕왕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시세 조정 같은 경우는 보통 피고인의 이제 번호가 붙는데 1번부터 예를 들어서 9번, 12번 이런 식으로. 예. 그럼 1번이 주범이고 이제 번호가 나중으로 갈수록 네. 이제 종범, 이제 경미한 어떤 가담 정도. 뭐 대략적으로 이런 이제 주가 조작의 풍문을 듣고 가담한 사람들도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경미하게 가담한 사람들도 일단은 싹 다 구속시킨 다음에 예. 이제 재판 단계에서 보석으로 나오게끔 이제 뭐 9번, 10번 이렇게 말단에 있는 피고인들은 예. 대체로 이런 시세 조정을 직접 실행한 선수들 같은 경우가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어서 예. 아마 수사 단계에서는 좀 구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예.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망 짧게 해봤고요.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의 연관성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지금 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시세 조정 행위를 실행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김건희 씨가 만약에 연관이 있다면 지금은 뭐 의혹 수준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네. 조심스럽긴 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냥 돈을 정말로 그냥 모르고 빌려줬을 수도 있고 그러면 시세 조정에 이 본인의 계좌가 이용될 것을 모르고 그냥 줬다라고 하면은 사실 금융실명법 위반 정도밖에 없는 것이고 이 본인의 어떤 그런 통장이나 이런 걸 남한테 대여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법이 있으니까 예. 그 정도만 위반되는 건데 지금 더 큰 의혹이라는 거는 결국 실질적으로 시세 조정에 돈을 주고 예. 그리고 그 시세 조정으로 인한 이익을 어떤 식으로든 받은 거 아니냐. 예. 특히 이제 나오는 게 보면은 이 도이치모터스의 관계사에 이제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을 했다라는 좀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이런 시세 조정에 가담을 하고 그 대가를 그런 식으로 전환사채를 싸게 매입을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시세 조정 결과 회사의 가치가 이제 막 오를 텐데 예. 그러면은 그 오르기 전 다시 말해서 싼 값에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불법에 가담하고 그 대가까지 받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아마 그림, 그러한 의혹을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예. 일단은 시세 조정의 실행 행위를 한 이 3명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예. 아마도 이 권오수 회장을 통해서 지금 소개를 받고 그 계좌를 김 씨가 이 사람들한테 제공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계좌를 제공받은 그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예. 그 조사 내용이 결국은 이 김건희 씨에게 나중에 불리하게 될 수도 유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호영 변호사 말씀 받아서 최진봉 교수께 질문을 드리면 이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 대상자들이 만약에 다 구속이 된다면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는 그렇다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하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김건희 씨까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김건희 씨는 어쨌든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의혹 자체가 김건희 씨와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수사를 마무리한다 그건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하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 그럼 김건희 씨가 권오수 그 분하고 대표하고 실제 이런 주가 조작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지 또 실제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했는지 김건희 예. 씨가 그 이익을 가져갔는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범죄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고요. 소환 조사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명이 아마 구속이 되면 그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3명이 구속됐다는 말은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얘기고 그럼 주가 조작 일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더 커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익을 얻은 김건희 씨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알고 있었고 어떻게 또 의뢰를 했는지 하는 부분에 수사는 반드시 해야 되고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 전망해보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호영 변호사께서 전망해 주신다면요. 일단 뭐 그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이 씨를 비롯한 3명의 실행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돈이 오간 내역이 있고 그러한 자금의 인출, 시세 조정 행위에 실제로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람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예. 지금 나오는 그 김건희 씨 의혹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결국은 이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람들과 공모 행위가 있었다. 그 공모 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예. 수사나 재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늘 영장이 뭐 발부될지 안 될지 뭐 확신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향후 김건희 씨의 그 의혹에 대한 그러한 수사의 단초가 어느 정도 제공될 것이냐 예. 그러한 부분에 검찰의 수사가 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두 번째 큐브석 사건으로 만나봤고요.